자, 등기 절차 나가지 2장. 자, 총칙입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거기에 1번에 보면 등기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되어 있지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번에 보면 촉탁 등기는 신청주의 한 형태라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촉탁 등기가 이제 한 번씩 시험 나오는데요. 여러분 촉탁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 촉탁 등기 외울 때 어떻게 하냐? 법원, 국가, 세무서, 관공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이렇게 외워요. 자, 요 객관식 시간 요령이에요. 직권 등기하고 촉탁 등기를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촉탁 등기는 누가 개입되면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죠. 요거는 뒤에서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본을 발부받아 단독 신청으로 뭘 한다? 가등기합니다. 자, 요거는요. 법원이 개입되더라도 촉탁 등기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법원에 개입되는 게 경매에 관한 등기하고 또 매각에 의한 뭐 소유권 이전 다 이게 법원이 개입되지요. 자, 법원이 개입됩니다. 자, 법원이 개입되는데 자, 여기 법원이 개입된 촉탁 등기 했죠. 뭐 가압류, 가처분, 뭐 세무서 간 압류 이런 건 다 촉탁 등기예요. 법원, 국가, 세무서, 관공서가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 저당권 등기했어요. 자, 채권이 1억입니다. 자,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자, 그런데 변제기 돼도 갑이 돈을 안 갚지요. 그러면 저당권자 을은 뭡니까? 법원에 가서 뭐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하지요. 자, 그럼 법원에서 뭡니까? 등기소에다가 경매가 효력을 발휘하면 등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소에다가 촉탁서를 보내요. 촉탁이 부탁한다 했지요. 등기를 해달라고 경매가 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럼 등기소가 촉탁서 받았죠. 자, 받고 난 뒤에 있죠. 자, 그럼 법원에 부탁하니까 여기서 봅시다. 어떻게 하냐 봐요. 여기에다가 2번 임의경매 이렇게 하겠지요. 자, 부탁을 받아서 등기소 등기해줬어요. 자, 그래놓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지요. 자,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정의 경매에 참가해서 어떻게 돼요? 최고가를 적어내요. 최고가를 적어냈을 때, 자, 매각 대금을 완납했을 때 정의 뭐를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하지요. 취득하고 정의 처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요. 그럼 정의 다시 뭡니까? 처분 등기해야 되니까 법원에서 뭡니까? 정합을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촉탁서 보냈죠. 등기소에다가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3번 정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앞에 걸 다 지워버리죠. 자, 여기 촉탁 등기입니다. 그럼 특색을 몇 개 볼게요. 촉탁 등기는 우편으로 하니까 출석주의가 면제되지요. 두 번째는 촉탁 등기는 신청주의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갑하고 정이 직접 나가서 출석해서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자, 하나는 출석해서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하나는 우편으로 촉탁하니까 출석주의 면제도 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촉탁 등기는 주로 뭡니까? 관공서, 국가, 법원, 세무서가 개입되니까 가짜일 리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안 기억합시다. 여기에 토지등기부가 있고 토지등기부에
표제부가 있고 각구 얼구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토지 대장에 물리적 현황난하고 소유권의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이고 여기에 지목이 답이고 여기에 소유자가 A 되지요. 자, 등기부와 대장은 양자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지요. 일치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뭡니까? 전입니다. 다르죠. 원래는요. 이 A가 B, C한테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다를 때는 각하됩니다. 그럼 팔아먹으려면 사실은 대장을 중시해야 되나? 그럼 답을 전으로 고치고 팔아야 되겠죠. 자, 다르면 원래 각하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요. 다르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관공서의 무슨 등기는 촉탁 등기는 뭐하더라도 대장의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더라도 뭐한다? 수리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이 나오지요. 자, 우리 밑에 보면 등기 신청인은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자,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 신청하지요. 또 정여자, 수정자 공동 신청하죠. 원칙은 공동입니다. 근데 예외가 단독이 있습니다. 자, 거기 원칙 보면은요. 예외가 단독입니다. 예외 단독인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 있죠. 상속 등기 있죠. 다 단독 신청이에요. 요거는 신청도 단독 신청이고 말소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둘 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건물 신축해서 준공하고 난 뒤에 내 앞으로 보존등기 할 때는 내 혼자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단독 신청, 상속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은 여러분 이행 판결이 뭡니까? 매도인 갑이 있고 매수인 을이 있지요. 그 매수인 을이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줬지요. 근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줘요. 그 매수인이 소송하겠지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여기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지요. 그럼 그 판결 들고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판결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법인의 합병 나오지요. 자, 법인의 합병이 왜 단독 신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A 회사가 있고요. 여기에 B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자, 요걸요. B 회사로 합병 등기합니다. B 회사로 합병 등기를 하면은요. 요 건물은 B 회사가 당연히 취득합니다. 다 당연히 취득해요. 그리고 처분할 때는요. 요 건물을 뭡니까? B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B 회사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위에 합병 등기는 뭡니까? 회사끼리 합병 등기고, 요 이전 등기는 뭐예요? 건물에 대한 등기예요. 자, 법률의 규정이죠. 자, 우리 법률의 규정은 우리 법률 행위는 뭡니까?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지요.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내 앞으로 등기가 돼야만 물권 변동이 성립하지요. 이걸 뭡니까?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성립 요건주의입니다. 근데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 법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 처분할 때 등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있지요. 아버지 갑이 돌아가셨지요. 아들이 언제 취득합니까? 등기 없더라도요. 아버지 사망 시에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죽은 자 명의로 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무슨 등기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처분할 때 등기하지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판결은 자, 그 판결 보면요. 그 옆에 보면 성수한 권리자, 성수한 의무자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요거 잠깐 해볼게요. 자,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지금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도인 되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매수인 되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지급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해줘야 되니까 등기 의무자고, 이 사람은 등기를 받게 되니까 등기 권리자지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소송하겠지요. 을이 소송해서 갑은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라. 여기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지요. 그래서 요 판결문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하지요. 자, 그러면 요 이행 판결에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승소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있지요. 여러분, 패소한 자가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여러 개 또 시험 한 번씩 나와요.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요걸 한번 봅시다.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인데, 자, 요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승소, 패소, 원고, 피고 구별 없이 있죠. 구별 없이 승소, 패소, 원고, 피고 구별 없이 뭡니까? 단독 신청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단독. 요거는 패소한 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요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요 토지를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자, 공유로 사서 여러분,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면 1이지요. 하나의 소유권에 내 지분이 얼마씩 들어가 있다? 3분의 1 들어가 있죠. 자,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예요. 이 상태에서 자, 이쪽은 이렇게 뭡니까? 임야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자, C가 있지요. C가. 자, 공유분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C가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A, B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합니다. 자, 분할 청구를 해요. 자, 그러면 원칙은 무슨 분할이다? 협의 분할이죠. 자, 원칙은 무슨 분할이다? 협의 분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쪽은 도로, 서로 도로가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되면은, 만약 협의가 안 되면 C는 A, B를 상대로 해서 뭡니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겠지요. 소송을 해서 자, 법원의 판결이 있지요. 법원의 판결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있지요. 특정해서 이 부분은 A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B가 취득하고 이 부분은 C가 취득해라 이렇게 판결 났어요. 취득해라 판결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형성 판결이에요. 그 형성은 뭐냐? 만든다는 겁니다. 판결 자체가 법률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요 판결 자체에 의해서 저 토지를 A가 취득하고 또 누가 취득해요? B가 취득하고 C가 취득하지요. 근데 처분할 때는 뭡니까? 공유로 팔아야 돼요? 분할된 명의로 팔아야 돼요? 분할된 명의로 팔아야 되죠. 그러면 A 앞으로 등기하고 B 앞으로 등기하고 C 앞으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봐요. 자, 요 사람은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뭡니까? 판결문에 등기할 수 있죠. A, B는 지더라도 이거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잖아요. 그럼 지더라도 뭡니까? 그 판결만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우리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가 등기 신청하지 패소한다 등기 신청 못 하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뭡니까? 승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죠. 자, 됐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행 판결 있죠. 판결에 안 등기, 이행 판결에 안 등기는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는 말은 뭡니까?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판결 확정 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10년이 지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행 판결은요. 요거는 확정 판결해야 돼요. 자, 등기하려면 무슨 판결이 된다? 확정 판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가지고 있지요. 판결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가집행이라 무엇은 뭡니까?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확정 판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지목이 바뀌거나 또 뭐예요? 뭐 지번이 바뀌거나 또 건물의 구조가 바뀌거나 또 건물의 종류가 바뀌거나 이건 다 표제부지요. 표제부는 사실이에요. 다 단독 신청이고 주등기를 합니다. 자, 무슨 신청이고 단독 신청이고 무슨 등기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독 신청 맞지요?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나오지요. 자, 봅시다. 요 자체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여기 왜 단독이냐 볼게요. 자, 요 자체도 시험 잘 나오니까 자,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성명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요. 성명 김경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나오지요. 751674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뭡니까? 주소 나오겠죠.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번개동 17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약기하면 안 됩니다. 약기란 말은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있지요. 이거 시간 관계상 있는 거지. 원래는 다 적어줘야 돼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번개동 17 다 적어줘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요. 자, 이 자연인이죠. 제가 개명을 할 수 있죠. 또 이사 갈 수 있죠. 주소를 바꿀 수 있죠. 주소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개명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냐 봐요. 1에 1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변경은 뭡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 경정은 원시적입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하고 김수경 이렇게 적겠지요. 적고 등기 원인이 뭐예요? 개명이지요. 개명이고 등기 원인 일자 있죠.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개명은요. 구청으로부터 개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야 돼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럼 여기 원인 일자는 뭡니까? 법원의 개명 허가 연월일이 됩니다. 연월일이 되고 앞에 걸 지워버립니다. 자, 여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입니다. 개명하는 거 있죠. 또 주소 바뀌는 거 있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번개동에서 뭡니까? 자,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동 자 15로 이사 갔어요. 자, 이때는 뭡니까? 등기 원인이 뭐예요? 후발적 바뀌었잖아. 원인이 전거지요. 전거란 말은 거주지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일자 있지요. 원인 일자는 전거 연월일이 됩니다. 자, 이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에요. 그럼 여기 몇 가지 볼게요. 특색을.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사실 등기예요, 권리의 등기예요? 사실 등기지요. 사실 등기니까 여러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안 넣습니다. 보통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넣는 것은요, 권리의 등기일 때예요. 두 번째, 이거는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죠. 자,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하고 등기필 정보를 안 넣어요. 자,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 부기등기죠. 그럼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무슨 등기다? 100% 부기등기입니다. 자,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네 번째,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내가 제주도 땅을 샀는데 이사를 한 10번 갔어요. 그럼 이사 갈 때마다 뭡니까? 제주도 등기소 가서 등기 명의 표시명 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신청 없지만은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제주도 땅을 제가 팔아먹을 때 있지요. 그때는 현재 주소지와 현재 이름으로 고치고 팔아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됐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 나오지요. 자, 요거는 우리 뒤에 뭡니까? 신탁등기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다루고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탁등기나 또 신탁등기에 말소등기 있죠. 자, 요거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신탁등기나 신탁등기의 말소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합시다. 혼동입니다. 혼동도 단독 신청이에요. 자, 혼동은 뭡니까, 여러분?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됐지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전세권자가 집주인의 집을 사버렸죠. 그러면 자기 집에 자기 전세권, 그 전세권을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전세권을 무슨 신청 말소한다? 단독 신청 말소합니다. 자, 거기 단독 신청이고. 자, 그 밑에 이제 뒷장 넘어가면 수탁자 나오지요. 요걸 뭐 우리 뒤에서 이제 신탁 등기할 때 하고요. 그다음 신청 정보의 제거 방법 나오고, 그다음 옆 페이지에 보면 신청 정보의 내용 나오지요. 내용 나오고 거기에 쭉 이렇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 정보의 내용, 요거도 이제 한번 보는데, 근데 요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오지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청 정보 내용에 필요적 정보가 있고요. 필요적 정보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임의적 정보가 있어요. 자, 임의적 정보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적지 않아도 돼요. 필요적은 처음부터 반드시 적어야 되죠. 임의적은 원래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적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돼요?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적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이분하고 상당히 친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돈을 한 1억 빌려요. 그럼 아무리 친해도 뭡니까? 좀 불안하잖아. 그러면 이분의 건물에다가 내가 저당권 설정하겠죠. 근데 친하면은 이자 안 받을 수 있죠. 그럼 이자 기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또 나중에 빌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법정 이자를 받겠다라고 특약을 맺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뭡니까? 기록해야 되죠. 이것이 임의적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 필요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고, 임의적이란 말은 뭡니까?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기록해야 되지요. 근데 필요적은요, 이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다 못 외웁니다. 다 못 외우는데, 저기 하나만 봅시다. 그 박스에 보면 신청 정보의 내용에 보면, 자, 거기에 박스에 5번에 보면 등기 원인과 연월일 나오지요. 이건 필요적입니다. 등기 원인과 뭐라고? 연월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하고 매매한 날짜 나와야 돼요. 필요적입니다. 또 정여하고 정여한 날짜 나와야 돼요. 또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한 자 나와야 돼요. 필요적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예외가 두 가지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요, 등기 원인도 기록하지 않고 연월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이에요. 진정 명의 회복, 내 땅 내가 찾는 건데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요거는 등기 원인은 뭐로 기록하느냐? 진정 명의 회복으로 기록해요. 근데 연월일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필요적이란 말은 양이 너무 많다겠지요. 너무 많으니까 뭡니까?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임의적하고 섞어놔요. 그러면 이걸 임의적도 많아요. 근데 이걸 두 개 다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의적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까 저당권 이자 있죠. 아무 말도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 같은 게 있을 때는 기록한다 했지요. 자, 그러면 주로 이런 말이 붙으면 임의적입니다. 어떤 말이 붙느냐?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환매기간, 변제기,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대개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임의적 정보예요. 외우기 봐요. 요 쉽지요? 치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 했지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이 있을 때는 받는다 했잖아요. 임의적인데 주의할 것은 저당권의 이자는 임의적이에요. 그런데 근저당권의 이자 있지요. 요거는 임의적도 아니고 필요적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저당권의 이자는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 포함됐으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 사항이 따로 있다, 따로 없다.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자, 따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기록 사항이 따로 없고 보증금은 임의적이죠. 그런데 전세금이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차임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박스의 오른쪽에 봅시다.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한 정보, 뭐 매매 계약서 이런 거지요.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서 나오고 이해가 있을 때 이해강의 승낙서 넣어야 되고, 다 신청인이 법인일 때는 뭡니까? 대표자를 증명한 정보 넣어야 되고, 대리인일 때는 대리를 하는 정보 넣어야 되고. 자, 6번 별표시예요. 별표시하고 7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뭡니까? 대장 정보 넣어줘야 되지요. 자, 6번 별표시예요. 자, 이거 봅시다. 6번을 별표시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6번을 볼 것이요. 주소 증명 정보하고요. 정보하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게 뭐였어요? 주민등록표 등초번호면 주민등록번호 나오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뒷장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데 요거 주민등록 주소 증명 정보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연인일 때 있지요. 주민등록표 등초번호에 보면 주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또 법인일 때는 뭡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보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 나오지요. 또 법인 아닌 사단자단 있지요. 종중, 문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정광규약에 보면 종중사무소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주소증명 정보라 해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등기? 뭐냐면 기입등기일 때 제출하는데, 여러분 기입등기 아닌 것 있지요. 기입등기란 말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전에 없었지요. 기입등기예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내가 그전에 산 등기 없잖아요. 기입등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다 그전에 없었잖아요. 다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입등기 아닌 것이 뭐냐 봐요. 아닌 것이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멸실등기. 자, 이런 것들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고치는 거지 기입등기 아니죠. 그럼 이런 등기들은요, 주소 증명 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넣지 않습니다. 자, 무슨 등기 아닌 것은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소 증명 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자, 그러면 주소 증명 정보 누구를 제출해 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명의자 걸 제출하고 보존 등기 명의 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다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뭡니까? 매도인, 매수인 거 다 제출해요. 또 정여자, 수정자 거 다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 있지요.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설정 등기 있죠. 각종 설정 등기가 뭐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이런 거지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합니다. 요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매도인, 매수인 거 다 제출해요. 요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구를 제출하느냐? 등기 권리자 것만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부동산 무슨 번호?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볼게요.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 외국인, 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말은 뭐냐?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예요. 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말은 뭐라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걸 못 외웁니다. 자,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줄게요. 어떻게 외우냐 봐요. 자,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시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이렇게 봅시다. 다시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시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지금은 애들이 뭡니까? 취직 공부하느라고 1학년 때 취직 공부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뭡니까? 주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취직 공부하든지 고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있죠. 국가가 치는 뭘 봤어요? 사법시험 봤죠. 자, 사법시험 봤으면 술 한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술 한잔 해야 되지요. 그러면 술 먹으러, 자, 이때 술이 소주가 아니고 법주입니다. 술 먹으러 만다 외출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여기 뭐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제일동포 5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지요. 근데 제일동포 5세들은 일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민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뭡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필요하지요. 거기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누가 부여합니까? 제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관이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땅을 살 수 있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국제기관, 외국정부는 뭡니까? 주민은 없죠. 그거 누가 지정 곳이야? 국 그대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곳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땅 살 수 있죠. 종중, 문중이 땅 살 수 있죠. 그럼 요건 누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근데 요게 좀 주의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하면 틀려요.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뭡니까? 여러분, 법인이 땅 살 수 있죠. 근데 법인은 주민번호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대신할 기관 누가 부여하느냐? 대신할 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지요. 여기 법인은 법주, 주된 사무소에
사무소에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외국인 땅 살 수 있죠. 근데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체류지가 있는 경우 있죠. 요거는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볼게요.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지요. 그럼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체류지가 있지요. 근데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부산에 있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 있지요. 이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봐요.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토지를 취득했죠. 체류지 없지 우리나라에. 그때는 대법원 소재지의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뒷장 한번 넘겨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 나오죠. 자, 우리 요걸 한번 보면은요. 자, 법인 아닌 사단 나오지요. 몇 개를 한번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 관계에 있어서. 자, 법인입니다. 법인. 여러분, 삼성전자가 땅을 샀죠. 삼성전자는 영리법인이고 상장법인 아니에요. 그 대표자가 등기 신청해 줄 수 있는데 그 땅은 누구 명의 등기돼요?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되지요. 그럼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돼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좀 할 것은요. 국가나 지자체 있지요. 지자체가 뭡니까? 시도나 시군구예요. 국가나 지자체, 이 공법인이지요. 자, 공적인 법인이에요. 공법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잘 나오는 게 업하고 면하고 리하고 동은 지자체요,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지요. 그러면 이거는 그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런데 요 리와 동이 있지요. 일단 리동은 등기 안 됩니다. 근데 리와 동이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마을 앞에 산이 있어요. 그걸 리 명의로 등기해놨어요. 그때는 뭡니까? 요 리와 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뭡니까? 리동 명의로 말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고. 자, 예외고. 그 다음에 학교 있죠. 학교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 안 돼요. 안 되는데 국립학교는 하고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있죠. 그러면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고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등기하고 사립학교는 뭡니까?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합니다. 재단법인 형태로. 자, 그러니까 학교는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요 국립, 공립, 사립은 이렇게 등기됩니다. 학교 명의 등기 안 돼요. 자, 그리고 민법상 조합 있지요. 민법상 조합도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조합 자체 등기 안 돼요. 조합은 전원일부 등기합니다. 근데 농어협동조합, 수산물협동조합은 실제로는 법인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농어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되지요. 자, 몇 가지 봤고요. 이제 우리 책에는 법인 아닌 무슨 재단, 사단재단이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종중이죠. 자, 그러면 종중이 땅 샀죠. 종중이 땅 사면 뭡니까? 대표자가 종손이 등기 신청해 주시죠. 근데 이건 대표자 명의로 등기돼요. 종중 명의 등기돼요. 종중 명의 등기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땅 사면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법인하고 똑같아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돼요. 명의로 등기되고
그리고 대표자도 있죠. 종손도 뭡니까? 등기비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는 이름만 올라가는 거지 그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면 5번에 보면 신청에 각하 나오지요. 여러분, 각하란 말은 뭐냐 하면은요. 각하란 말은 자, 등기 신청을 했지요. 근데 우리 각하 사유가 29조 1항부터 11항까지 있어요. 자, 각하 사유가 29조부터 1항부터 11항까지 있는데 미리 발견한 각하,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거절하는 겁니다. 자, 거기 봐요. 자, 1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2항 1항이 참 관할이 아닌 때, 2항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자, 그 밑에 보면 뭐 예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예인데 법령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아까 뭡니까 여러분? 뭐 저 캐노피 이런 거지요. 그다음에 근거가 없는 덕약 그런 거, 또 농지는 전세권 안 되지요. 뭐 그런 등기, 또 저당권은 피담보증과 분리 안 되지요. 또 공유는 뭡니까? 자기 집만을 보여주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는 소유권이 하나잖아요. 자기 집만을 보여주는 게 하면 하나의 소유권에 여러 개의 등기가 만들어지죠. 안 됩니다. 또 공동산수주 1인이 자기 집 만드는 게 안 되고, 촉탁해야 되는데 신청한 경우, 또 보존 등기된 것을 다시 보존할 때 다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뭐 사항에 뭡니까? 출석하지 않은 경우, 5항의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쭉 뽑아서 몇 항까지 있어요? 11항까지 있죠. 이렇게 될 때는 뭡니까? 각하를 하지요. 각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좀 주의 좀 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 29조 1항은 관할이 아닌 때지요. 2항은 뭡니까? 등기할 것이 아닌 때지요. 그리고 3항부터 11항까지 있지요. 자, 각하 사유인데 요걸 다 미리 발견하면요. 1항, 2항, 3항부터 11항까지 다 각하입니다. 다 각하예요. 그래서 미리 발견하면 다 뭐한다? 각하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연유로 등기가 뭐 됐어요? 실행됐어요. 그러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입니다. 자, 여러분, 자, 유치권 등기 안 되지요. 근데 어떤 이유로 등기됐어요? 그럼 나중에 발견되면 뭡니까? 직권으로 바로 지어버려요. 직권 말소입니다. 근데 3항부터 11항까지는요. 요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볼게요. 3항부터 11항까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자, 을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지요. 속뜻은 뭐 하려고 하냐면 정여를 하려고 해요. 정여를 하려고 하는데, 자, 등기 신청은 뭐로 한다? 매매로 합니다. 자,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지요. 자, 이거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미리 발견하면 각하예요. 각하인데 이게 어떤 의의로 아들한테 등기됐어요. 그럼 이 땅이 실제로 아들한테 넘어갔죠. 그럼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죠. 자, 그래서 어떤 이유로 등기가 뭐 됐어요? 실행됐지요. 실행됐을 때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그래놓고 이 아버지는 뭡니까? 정여세 매기고, 또 아버지를 처벌되겠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29조 1항부터 몇 항까지 있다? 11항까지 각하 사유지요. 근데 1항, 2항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그리고 3항부터 11항도 미리 발견하면 각하지요. 자, 그런데 어떤 연유로 등기 실행됐지요. 실행되면 29조 1항, 2항은 무슨 말소고? 직권 말소고, 3항부터 11항까지는 어떻게 처리한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무슨 등기로 처리한다? 유효한 등기로 처리합니다. 자,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전자신청 나오죠. 자, 전자신청 각하 옆에 보면 작은 글씨에 11번 밑에 전자신청 나오잖아. 요거는 뭡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